우리의 뇌는 지금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약 400밀리초 전에 일어난 일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뇌는 세계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대신 끊임없이 예측합니다. 패턴을 찾아내고 빈틈을 메우며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을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뇌를 컴퓨터처럼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하며 출력한다고 배웠지만 뇌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는 예언자와 같습니다. 초당 약 100만 비트의 정보가 우리의 감각을 통해 뇌로 들어오지만 그중 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겨우 50비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걸러집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는 이미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새로운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르빈 슈레딩거는 1943년에 이미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슈레딩거는 더블린에서 열린 강연에서 뇌의 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뇌가 어떻게 질서를 만들고 현실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이 원칙들은 단순한 신경과학이 아니라 물리학의 관점에서 설명되었습니다. 먼저 뇌가 예측 기계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있을 때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시각 피질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뇌에서 해석됩니다. 뇌는 먼저 이것은 화면이다, 여기에 텍스트가 있다, 읽을 수 있다는 예측을 만듭니다. 실제 시각 신호는 이러한 예측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넷플릭스가 영상을 스트리밍할 때 다음 장면을 미리 버퍼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뇌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뇌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된 데이터를 재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터는 이 현상을 자유에너지 원리라고 명명했습니다. 뇌는 항상 예측과 실제 감각 입력 사이의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뇌는 다음 문장이 무엇일지, 논리가 어디로 향할지를 예측하고 이 정보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상상합니다. 예측이 정확할 때 뇌는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예측이 틀릴 때 뇌는 비로소 작동하게 됩니다. 오류 신호를 보내고 모델을 업데이트하며 다음번에는 더 정확한 예측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초당 100만 비트의 정보 중 50비트만 처리되는 이유입니다. 뇌는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한 정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 예측하지 못한 것, 그리고 오류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만을 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공항의 세관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수많은 승객이 통과하지만 정밀 검사는 소수의 승객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이상한 패턴이나 예외적인 신호를 보이는 사람만 주목받듯이 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에 주목합니다. 뇌는 예상 밖의 정보만을 필터링하여 처리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뇌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예측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르빈 슈레딩거가 1943년에 발견한 원리입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의 선구자이자 파동 방정식을 만든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러나 1943년 그는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전혀 다른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 생명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물리학의 언어로 생명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슈레딩거는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4가지 근본적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슈레딩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환경으로부터 질서를 섭취하여 자신의 엔트로피를 줄인다고 말입니다. 악보를 떠올려 보세요. 음표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는 단순한 점의 나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관계와 패턴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뇌도 이와 같습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들 사이의 패턴과 관계가 이해를 형성합니다. 슈레딩거의 발견은 단순했습니다. 살아있는 시스템은 엔트로피에 저항하며 그 방법은 외부로부터 질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슈레딩거의 첫 번째 습관의 기초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성 조언이 아니라 물리 법칙입니다. 냉장고를 예로 들어볼까요? 냉장고는 내부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 열을 방출하며 에너지를 소비하여 곡소적인 질서를 유지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신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 기관이 말이죠. 왜일까요? 뇌는 끊임없이 무질서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엔트로피를 줄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에 정보를 공급합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슈레딩거의 원칙에 따르면 이는 뇌의 질서가 아닌 노이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뇌가 처리할 수 없는 무작위한 자극의 홍수는 오히려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사실 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닌 더 조직화된 정보입니다. 패턴이 있는 정보, 예측 가능한 구조 속에 예측 불가능한 깊이를 가진 정보입니다. 슈레딩거는 이를 음의 엔트로피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엔트로피의 반대 개념으로 살아있는 시스템이 생존을 위해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사실 업데이트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레딩거의 두 번째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기상 예보관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예보를 시작했을 때 그의 모델은 형편없었고 예측은 자주 틀렸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틀릴 때마다 그는 모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렇게 틀린 예측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10년 후 그의 예측 정확도는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우리의 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예측 오류라고 부르며 이는 학습의 핵심 동력입니다. 뇌는 올바른 것을 경험할 때보다 틀린 것을 경험할 때 더 빠르게 업데이트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을까요? 학교, 직장, 가정에서 실수는 흔히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실수 없는 학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뇌는 업데이트를 두려워하고 성장하지 않는 뇌입니다. 슈레딩거의 두 번째 습관은 오류 신호를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틀렸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뇌가 업데이트되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 불편함이 없다면 진정한 학습도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기억하시나요? 상자 안의 고양이는 관찰하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두 가지 상태의 중첩입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언어로 표현된 진실입니다. 그러나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사상가들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불확실성을 더 오래 견딥니다. 사진 현상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디지털 카메라 이전의 필름 사진에서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미지가 필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화학 반응을 통해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서두르면 안 되죠. 너무 이른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의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은 뇌가 아직 패턴을 찾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즉각적인 답을 찾으려 합니다. 첫 번째 설명, 해석, 결론에 쉽게 만족하곤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뇌의 처리 속도를 제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은 지능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아직 모르겠다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시간 동안 뇌는 더 깊은 패턴을 찾고 더 정교한 모델을 구축하며 근본적인 이해에 도달합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은 잘 하지 않을까요? 만약 뇌가 예측 기계이고 우리가 뇌의 예측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할까요? 왜 새로운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뇌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슈레딩거의 네 번째 습관이 답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답은 단순한 뇌과학이 아닌 물리학적 관점에서의 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던 중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면 이 책을 참고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던 중 저는 파인만의 비밀,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 발견으로 이어졌는가 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디지털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리처드 파인만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인만이 어떻게 질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뇌는 예측 기계이며 그 예측의 질은 우리가 묻는 질문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얕은 질문은 얕은 모델을 만들고 깊은 질문은 깊은 패턴을 드러냅니다. 파인만이 천재로 불렸던 이유는 높은 IQ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질문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파인만의 사고방식을 분석합니다. 그는 어떻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그는 어떻게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겼을까요? 이는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훈련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처리하며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 연결되지 않은 조각들, 그 불편함이 바로 지금 우리가 탐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뇌가 잊기 전에, 오류 신호가 사라지기 전에 지금 바로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지금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뇌에 공급한 정보 중에서 진정한 음의 엔트로피, 즉 조직화된 패턴을 가진 정보는 얼마나 될까요? 이제 뇌의 가소성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이는 우리의 뇌가 단순한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뇌가 사용 패턴에 따라 물리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뉴런의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고 새로운 경로가 생성되거나 기존 경로가 소멸됩니다. 강의 흐름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물이 경사면을 따라 여러 방향으로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자주 흐르는 경로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하천이 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에 비가 오면 물은 자연스럽게 저항이 가장 적은 기존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는 생각, 감정, 행동들은 뇌의 물리적인 경로를 형성합니다. 한 번 경로가 형성되면 뇌는 자동으로 그 경로를 따르려 합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뇌의 처리 속도가 기존 경로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면, 그리고 그 경로가 반복에 의해 형성된다면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곧 우리의 처리 속도를 결정합니다. 우리 뇌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약 400m초 전에 일어난 일의 재구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시간으로 세계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측을 통해 패턴을 찾아내고 빈틈을 채워가며 우리가 믿고 있는 현실을 매 순간 새롭게 창조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운 뇌에 대한 비유는 잘못된 것입니다. 뇌가 컴퓨터처럼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한 후 출력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뇌는 컴퓨터가 아니라 예언자입니다. 매 초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약 1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중 단 50비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99만 950비트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정보들은 걸러지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는 이미 중요성과 위험성, 새로움, 무시해도 되는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새로운지, 무엇이 무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에르빈 슈레딩거는 1943년에 이미 알고 있었죠. 그 유명한 고양이 실험의 물리학자 말입니다. 슈레딩거는 더블린에서의 강연에서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질서를 만들어내며 현실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4가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단순한 신경과학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리학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의 뇌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죠.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의심 자체가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뇌가 예측 기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을 때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시각 피질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해석되지요. 뇌는 이것은 화면이다, 텍스트가 있다, 읽을 수 있다는 예측을 먼저 만들고
실제 시각 신호는 그 예측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영상이 스트리밍될 때 플랫폼은 다음에 볼 장면을 미리 버퍼링하죠. 우리 뇌도 이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터는 이를 자유에너지 원리라고 명명했습니다. 뇌는 항상 예측과 실제 감각 입력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형성됩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올지, 이 논리가 어디로 이어질지, 이 정보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생각하죠. 예측이 정확할 때 뇌는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하지만 예측이 틀릴 때만 뇌가 더욱 활발히 작동합니다. 뇌는 오류 신호를 보내고 모델을 업데이트하며 다음번에는 더 정확한 예측을 시도합니다. 이는 초당 100만 비트와 50비트의 정보 처리 속도 차이를 설명합니다. 뇌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굳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 예상 밖의 것, 오류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만을 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공항 세관을 떠올려 봅시다. 매일 수만 명의 승객이 통과하지만 정밀 검사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죠. 이상한 패턴을 보이거나 예외적인 신호를 보내는 사람만이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의 뇌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필터를 통과하는 것은 예상 밖의 것들 뿐입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계속 탐구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놀랍게도 역설적인 상황이 시작됩니다. 뇌의 처리 능력을 높이려면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예측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1943년에 에르빈 슈레딩거가 발견한 것입니다. 슈레딩거는 물리학자였으며 양자역학의 선구자이자 파동 방정식을 만든 인물입니다. 그러나 1943년 그는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 생명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슈레딩거는 물리학의 언어로 생명을 설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4가지 근본적인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슈레딩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환경으로부터 질서를 섭취하여 자신의 엔트로피를 줄인다. 악보를 떠올려 봅시다. 음표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 그것은 그저 점들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음표들 사이의 관계와 패턴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뇌도 이와 같습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들 사이의 패턴과 관계가 이해를 형성합니다. 슈레딩거의 발견은 단순했습니다. 살아있는 시스템은 엔트로피에 저항하며 그 저항의 방법은 외부에서 질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레딩거가 제시한 첫 번째 습관의 기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성 조언이 아니며 물리 법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냉장고를 생각해 봅시다. 냉장고는 내부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 열을 방출합니다. 냉장고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독서적인 질서를 만듭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로 전체 신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체중의 단 2%에 불과한 기관이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는 끊임없이 무질서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무엇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엔트로피의 반대편에 놓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들이죠. 하지만 슈레딩거의 원칙에 따르면 이는 뇌의 질서가 아닌 노이즈를 제공합니다. 뇌가 처리할 수 없는 무작위한 자극의 홍수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사실 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조직화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패턴이 있는 정보, 예측 가능한 구조 속에 예측 불가능한 깊이를 가진 정보가 필요합니다. 슈레딩거는 이를 음의 엔트로피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엔트로피의 반대 개념으로 살아있는 시스템이 생존을 위해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실수는 사실 업데이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슈레딩거의 두 번째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기상 예보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예보를 시작했을 때 그의 모델은 형편없었고 예측은 자주 틀렸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틀릴 때마다 그는 모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틀린 예측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10년 후 그의 예측 정확도는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뇌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측 오류 신호는 뇌 과학에서 예측 오류라고 불리며 이는 학습의 엔진입니다. 뇌는 올바른 것을 경험할 때보다 틀린 것을 경험할 때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을까요? 학교, 직장, 가정에서 실수는 종종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실수 없는 학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뇌는 업데이트를 두려워하는 뇌이며 이는 곧 성장하지 않는 뇌입니다. 슈레딩거의 두 번째 습관은 오류 신호를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틀렸을 때의 불편함을 뇌가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불편함이 없다면 진정한 학습도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가기 전에 잠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기억해 봅시다. 상자 안의 고양이는 관찰하기 전까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상태의 중첩이죠. 이는 양자역학의 언어로 표현된 진실입니다. 그러나 인지과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최고의 사상가들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을 더 오래 견디며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합니다. 사진 현상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디지털 카메라 이전의 필름 사진에서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미지는 필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죠. 어둠 속에서 천천히 화학 반응을 통해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너무 일찍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이해도 이와 같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의 불편함은 내가 아직 패턴을 찾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즉각적인 답을 찾으려 합니다. 첫 번째 설명, 첫 번째 해석, 첫 번째 결론에 만족하죠. 놀랍게도 이는 뇌의 처리 속도를 제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은 지능의 중요한 측정 단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아직 모르겠다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시간 동안 뇌는 더 깊은 패턴을 찾고 더 정교한 모델을 구축하며 더 근본적인 이해에 도달합니다. 잠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뇌가 예측 기계라면 그리고 우리가 뇌의 예측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패턴을 평생 반복하는 것일까요? 왜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강의를 듣고 새로운 정보를 접해도 뇌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리고 그 답은 예상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레딩거의 네 번째 습관이 답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답은 뇌과학의 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답입니다. 저는 이 질문과 씨름하던 중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그 답을 찾고 있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던 중 저는 이 디지털 책을 발견했습니다. 파인만의 비밀,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 발견으로 이어졌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리처드 파인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인만이 어떻게 질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을 떠올려 봅시다. 뇌는 예측 기계이며 그 예측의 질은 우리가 묻는 질문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얕은 질문은 얕은 모델을 만들어내고 깊은 질문은 깊은 패턴을 드러냅니다. 파인만이 천재였던 이유는 그의 IQ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질문을 던지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파인만의 사고방식을 해부합니다. 어떻게 그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겼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를 훈련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처리하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연결되지 않는 조각들, 그 불편함은 새로운 발견의 시작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기 전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탐험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뇌는 우리가 공급한 정보 중에서 진정으로 조직화된 패턴으로 남을 정보는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제 뇌의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봅시다.
우리의 뇌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변화 가능한 놀라운 시스템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 가소성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뇌가 물리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뉴런 간의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해지며 새로운 경로가 생기고 기존의 경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이 가장 자주 흐르는 경로가 깊어져 하천이 되고 강이 됩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물은 저항이 적은 그 경로를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우리의 뇌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우리의 뇌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과 감정, 행동은 뇌 속의 물리적인 경로를 형성합니다. 한번 경로가 만들어지면 뇌는 자동적으로 그 경로를 따르려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구조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뇌의 처리 속도가 기존 경로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면 그 경로는 반복에 의해 형성됩니다. 결국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처리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깊이 있는 패턴을 반복하면 깊은 이해의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피상적인 정보를 반복하면 피상적인 처리 경로가 만들어지죠. 한번 형성된 경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뇌가 관찰에 의해 변화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느냐가 곧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우리의 뇌 구조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형태로 변형됩니다. 파인만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지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파인만 학습 기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개념을 배울 때 그것을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해 보라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암기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처리 속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번역을 예로 들어보죠. 우리는 어떤 언어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언어로 꿈을 꿀 수 있을 때, 번역 없이 직접 생각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어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처리 속도는 극적으로 빨라집니다. 중간 단계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어에서 의미로, 의미에서 적용으로의 과정이 자동화됩니다. 뇌의 언어로 직접 표현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해의 처리 속도입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의 모든 법칙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방정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잡한 물리학 문제를 놀라운 속도로 풀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계산이 빨랐던 것이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즉각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해와 암기된 지식의 차이는 처리 속도에서 드러납니다. 암기된 지식은 검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진정한 이해는 인식과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제 우리는 슈레딩거의 네 번째 습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을 떠올려 봅시다. 전자를 두 개의 슬릿을 향해 발사하면 관찰하지 않을 때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여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고 간섭 패턴을 만듭니다. 그러나 관찰하여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측정하려 할 때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하여 하나의 슬릿만을 통과합니다. 1734.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1740. 슈레딩거는 이 원리가 양자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746. 우리의 인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1754. 스포트라이트를 떠올려 보세요. 무대 전체가 있지만 조명이 닿는 것만이 관객에게 보입니다. 조명이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의 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18, 19. 나머지는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뇌의 처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처리 우선순위는 기억의 형성을 결정합니다. 기억은 미래의 예측 모델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이러한 예측 모델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1834. 우리의 주의는 단순한 인식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1842.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경과학을 넘어섭니다. 1849. 파인만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파인만이 물리학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슈레딩거가 생명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공통된 원칙이 존재합니다. 19.3. 관찰은 단순한 수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관찰은 창조입니다. 파인만은 문제를 볼 때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방정식, 같은 데이터, 같은 실험 결과를 보면서도 그는 새로운 패턴을 인식했습니다. 19.17. 이는 그의 눈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주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부 예측 모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9.29. 파인만의 비밀은 호기심이 어떻게 혁신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는가에 있습니다. 이 책이 가르치는 것은 더 많이 보는 법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법입니다. 주의의 방향을 바꾸는 법입니다. 19.44. 그 주의의 방향이 우리의 현실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뇌는 슈레딩거의 네 번째 습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14. 관찰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2고. 우리의 현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인사이트는 새로운 흐름을 시작할 수 있지만 깊은 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20.19. 우리의 탐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통해 명료함과 탁월함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20.32. 처리 속도의 진정한 적은 무엇일까요? 흔히 정보 과부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 그리고 선택들. 20.41. 하지만 인지 부하 이론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뇌는 느린 것이 아닙니다.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2049 교통체증을 떠올려 보세요. 도로가 막히는 이유는 단순히 차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신호체계가 엉키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인 합류 구간이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21603. 차의 수를 줄이는 것보다 신호체계를 최적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뇌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들 사이의 간섭 패턴입니다. 21.17.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려고 할 때 뇌는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존 지식과 연결하며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고 주의를 유지하며 불확실성에 대한 불편함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이 제한된 작업 기억 용량을 놓고 경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부하입니다.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더 많은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간섭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지 부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슈레딩거의 세 가지 습관, 즉 엔트로피를 먹어라, 오류 신호를 환영하라, 불확실성을 견디라는 모두 같은 목표를 지향합니다. 2260. 간섭 패턴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측 모델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동일한 정보를 더 적은 에너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160. 그리고 네 번째 습관이 이 과정을 완성합니다. 관찰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내가 처리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121. 피상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뇌는 피상적인 것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됩니다. 2126. 깊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뇌는 깊은 것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물리 법칙입니다. 2237.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242. 슈레딩거의 유산을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2243년 버블린에서 슈레딩거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젊은 과학자들 중에는 훗날 유전자 구조를 발견하게 될 프랜시스 크릭도 있었습니다. 그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죠. 슈레딩거의 사상은 물리학을 넘어 생물학, 신경과학, 그리고 인지과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은 여러 분야에서 자라났습니다. 22.3부. 그렇다면 슈레딩거가 발견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무엇일까요? 22.13. 그것은 바로 살아있음이란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무질서로 향하는 우주의 흐름에 맞서 우리는 곡소적인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외부로부터 섭취됩니다. 불꽃을 떠올려 보세요. 불꽃은 연료를 소비하며 빛과 열의 패턴을 유지합니다. 비록 불꽃은 살아있지 않지만 그 원리는 생명과 유사합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며 구조를 유지하는 것, 외부로부터 질서를 가져와 내부의 패턴을 지속시키는 것, 우리의 뇌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뇌는 에너지를 소비하며 정보의 패턴을 유지합니다. 기억, 지식, 이해, 이 모든 것은 뇌가 엔트로피에 저항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반복하며 무엇을 관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뇌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더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경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찰자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주제들을 돌아보면 뇌의 예측 시스템, 슈레딩거의 4가지 습관, 그리고 관찰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무엇을 관찰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망원경을 떠올려 보세요.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하늘에 향했을 때 그는 새로운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 달의 분화구들, 은하수의 별들까지 도구가 바뀌면 보이는 우주도 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는 방식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슈레딩거의 4가지 습관은 새로운 망원경과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정보 속에서 더 깊은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찰의 방식이 바뀌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의 언어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관찰자 효과라는 것은 측정 행위가 측정 대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패턴을 찾으려 노력하면 그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면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류 신호를 환영하면 더 빠르게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주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찰이 바로 우리의 우주를 만들어갑니다. 슈레딩거가 1943년에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시스템은 단순히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이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예측하고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슈레딩거의 4가지 습관은 이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류 신호를 환영하며 불확실성을 견디고 무엇을 관찰할지 선택하세요. 이것은 단지 뇌의 처리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과거는 고정되어 있고 미래는 열려 있다는 우리의 직관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물리학이 그것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답은 오늘 우리가 다룬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할지도 모릅니다.